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뉴스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공립유치원 설립이 개발 논리에 발목 잡혔습니다. 이런데도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은 예방 대책을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꼼수 개정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그젯밤 상가 수전 설비 이상으로 전기가 끊겼습니다. 4,000세대 아파트까지 함께 정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성군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피해를 우려하는 일반 숙박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공립유치원 설립이 개발 논리에 발목 잡혔습니다. 이런데도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폐교가 된 옛 사천 대방초등학교 실암분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97억 원을 투입해 삼천포 동지역 6개 병설 유치원을 모아 새로운 공립단설 유치원을 2022년 3월까지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안 관광특구인 이곳 인근에 모텔과 커피숍, 펜션 단지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광 투자가 예상된다는 사천시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단설 유치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실안 유원지구가 상가고 호텔, 모텔 이런 숙박지거든. 2014년 추진위를 구성해 5년 동안 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학부모들은 사천시가 개발 논리를 내세워 실질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차량으로 등원을 하니까요. 등원하고 학교 안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운동장에서 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별 학급 편성, 질 높은 급식 지원, 방과 후 돌봄 연장, 투명한 예산 집행 등 좋은 교육 환경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유치원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사천시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의 동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없는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과 사천시의 긴밀한 협의와 방안 모색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은 예방 대책을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횟수와 교육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1년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회사 개정안에는 폭행과 욕설 등 단편적인 괴롭힘 유형만 명시한 반면 표준안에는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등의 부당 노동 행위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터 괴롭힘을 아주 좁게 해석하는 그런 취업규칙을 개정을 시도한 겁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표준안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관련 절차에 맞게 취업규칙을 개정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표준안 일부만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건데 고용노동부는 문제될 게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형들을 나열하거나 한다면은 그것도 회사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뿐인 거지.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형이 빠진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기준을 모호하게 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취업 규칙에 반영되어야 회사원들이 이걸 보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취업 규칙 꼼수 개정을 막기 위해선
기업들이 표준안을 충분히 반영해 취업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치고 가을이 온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처서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3도, 진주는 22도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8도,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데요. 주말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을 보이며 큰 더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함안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함안 29도, 밀양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 22도, 합천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산청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더위가 주춤하곤 있지만 여전히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입니다. 김해에선 간밤에 상가 수전 설비 이상으로 4,000세대 아파트까지 함께 정전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상가 복도가 마치 한밤처럼 어두컴컴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췄고 상가 주인들은 어두운 가게 안 장사 준비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있는 얼음도 지금 다 녹고 지금 냉동실에 있는 것도 다 지금 녹고 베트나 다 여기 앞쪽에는 다 장사하고 여기 뒤에 장사하는 데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죠. 이 상가가 정전된 건 그젯밤 10시 반쯤. 고압의 한국전력 전기를 받는 수전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같은 선로를 쓰는 4,500세대 아파트까지 함께 정전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1시간 안에 전기가 공급됐지만 수전 설비 교체에 시간이 걸리면서 해당 상가는 오후에서야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컴퓨터 에어컨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다가 인터넷 전화기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사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순간 정전 사고는 전국에 모두 3,100여 건. 이 가운데 25%는 수전 설비 이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수전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엔 과부하에 걸리기 쉽고 설비 교체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정밀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고 열화상 진단 같은 것을 희망을 하신다면 관할 한전지사로 연락을 해주시면. 특히 여름철엔 설비 이상이 대규모 정전으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기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고성군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일반 숙박업체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세금만 낭비할 것이란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은 하루 250명이 머물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2021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탄력을 받으면서 최근 전지훈련팀과 각종 대회가 몰려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유스호스텔은 하이 화력발전소 시행사인 고성그린파워가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은 뒤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인데 숙박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고성군은 전지훈련,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모두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민간 숙박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성군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100여 개의 민간 숙박시설은 손님이 없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40%까지 투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성군 숙박업소 투숙률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서들이 건립될 경우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소셀 경영이 악화될 경우 국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유소셀이 꼭 필요하다는 고성군과 민간 숙박 산업만 고사시킬 것이라는 숙박업계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문화재청이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보존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실시한 2차 평가회의에서 현지 보존과 이전 복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났지만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한 달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 방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화석산지를 원형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국가가 보존 비용의 최대 70%를 부담하고 이전 복원으로 결정하면 화석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만큼 유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창원 지역 23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7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5% 줄었고 같은 기간 코스닥 17개 상장사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30.4%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506억 원 줄어든 반면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은 719억 원 늘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김이독립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거창 문화원에서 열립니다. 2019 강주연꽃 문화축제가 오늘 오후 6시부터 진주시 정촌면 강주연못에서 열립니다. 야간 별자리 관측 행사가 오늘 함안박물관과 마리산 고분군에서 진행됩니다. 임시 고추와 마늘 시장이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창녕군 오리정 운동장에서 운영됩니다. 사천시와 현성 MCT 대선 조선이 업무 협약을 맺고 2014년 6월 이후 끊긴 삼천포항과 제주항을 잇는 항로의 재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조선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카페리선을 건조하고 작년 12월 마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현성 MCT는 이르면 2021년 초부터 뱃길을 다시 잇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도로교통공단 무학이 어제 도청 부속회의실에서 자동차 급출발과 급가속, 급감속 안 하기 운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도민 실천 방안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은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며 무학은 주류 제품에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문구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장애인 평생학교 총연합회가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지역 장애인들에게 학력 보완 교육과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성이 존중되는 장애인 평생교육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교육청의 지원금은 10년째 동결돼 장애인 평생학교 정교사들의 삶이 위협받는 등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원금 증액과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마늘과 양파 생산자협회 경남지부가 어제 도청 서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마늘과 양파 생산 농업인들은 농림식품부가 수급조절과 같은 중요한 정책 수립을 농협 경제지주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농업인과 함께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일원 임야에 대규모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함양그린에너지는 지난달 25일 산업부에 사업비 5,600억 원, 발전 규모 80메가와트급의 발전소 허가 신청을 했고 산업부는 함양군의 주민 의견 등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양군은 최근 발전소 예정지 인근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발전소 반대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의회가 어제 제236회 임시회로부터 의회 홈페이지와 군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본회의 생중계를 시작했고 상임위원회 회의는 다음 회기부터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KBS 합천중계소터 메이방과 먹는 샘물 수원학부원을 비롯해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합니다. STX 조선해양은 그리스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2척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받아 최종 계약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선박은 5만 톤 규모로 배기가스 환경 규제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진해 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4분기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 남해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조기 검진 병원을 남해병원에 이어 삼천포 서울병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남해군은 치매 검사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치매 진단에 따라 대상자별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해군 주민 4만 4천 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6천 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합니다. 김지하, 류인서, 박명숙 시인과 김유진 소설가가 2019년 통영시 문학상 4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통영시는 청마문학상에 흰 그늘의 김지하 시인을, 김춘수 시문학상에는 놀이터의 류인서 시인을, 김상옥 시조문학상에는 그늘의 문장의 박명숙 시인을, 김용익 소설문학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원의 김유진 소설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통영예술제 개막식 때 열립니다. 줄리안 블리셋 GM 해외사업본부 사장은 어제 허성모 창원시장을 만나 이 GM 창원 공장에 예정대로 새로운 도장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GM의 투자 실현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주간 1교대 전환 방침에 따른 실직 우려를 전하고 생산 주요 공장에 창원 지역 부품업체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발생한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진주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민협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담당 공무원 외에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